네,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 얘기까지 해보다 보니까 저희 주 시청자층이 이제 주식 투자에 열공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나 이거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발빠른 네. 분들은 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실제로요? 상당히 많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이 생성형 AI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두가 되기 전부터도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는 AI를 통해서 추천을 하는 어떤 그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라든지 어떤 특정 패턴이 됐을 때 구매를 하고 빠지는 이런 것들, 뭐 퀀트 투자 이런 것들에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법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뭐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딥시크를 만든 이 창업자 역시도 원래 이 퀀트 투자로 AI를 계속했던 그랬다면서요? 사람이라 네. 뭐 우리가 말하는 딥시크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그 회사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이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 금융에서 이 주식 투자나 이런 쪽에서 AI를 쓰는 건 뭐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일상화되고도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꾸 이게 뭐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 서비스란 말이에요. 네.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내시고 추천을 받는데 이거 저희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쵸. 너무 똑똑하니까. 네. 한번 비슷한 거 만들어 볼까요? 네. 저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이제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 뉴스가 도대체 내가 있는 주식에 호재야, 악재야? 이런 게 이제 제일 궁금하겠죠, 첫 번째. 그쵸.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네. 그럼 이 뉴스에서 나오는 업종과 관련된 주식이 뭐야?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네. 뭐 SMR이 뜬다. 그럼 네. SMR과 관련된 주식이 뭐지? 그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챗봇이 알려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챗봇이 뭐 많은 복잡한 걸 연결하면은 더 잘하겠지만 쉽게 만드는 챗봇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챗 GPT 안에서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챗 GPT 안에 실은 우리가 잘 안 쓰는 기능이지만 숨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거요? 네. 챗 GPT 왼쪽에 보시면 메뉴에 네, 저 볼게요. 네. 네. GPT 탐색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GPT 네, 탐색? 네. 동그라미 네 네. 개.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에 보시면 네. 챗 GPT의 맞춤형 버전을 발견하고 만듭니다라고 써 있죠. 네. 이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네. 나만의 챗봇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마치 앱스토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에 네. 뭐 투자, 주식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음. 그러면 이 녀석이 뭐 주식 분석가, 뭐 뉴스 AI, 주식 시장 분석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맞네. 그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보이세요? 재미있어 보이는 키워드 보이세요? 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 옆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네. 그 숫자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써본 거예요. 네. 그래요? 네. 투자왕. 투자왕 제일 많이 본 건가? 아니면은 투자왕. 거기 보면 네. 챗 GPT AI 주식 투자, 네. 그죠? 투자왕, 그죠? 투자왕, 주식 투자 조언, 뭐 워렌 버핏 매매 기법 적용 뭐 이런 거 있네요. 나오네요. 그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거 워런 누르면 그죠? 워렌 네네. 버핏 매매 기법 적용 이렇게 나오고 네. 채팅 시작 나오잖아요. 네. 봤더니 그래도 평가가 좀 갈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채팅 시작 한번 눌러보세요. 음. 그러면 이 녀석이 갑자기 아까랑 조금 다른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뭔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 거냐면 네. 모든 거를 자기가 워렌 버핏의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아마도 이거를 만든 사람이 제가 아니니까 보통 구조가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챗GPT 안에다가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파일을 올려놓거나 내용을 넣거나 실적 같은 걸 넣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또 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럼 얘한테 먼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그죠? 어떤 식으로 워렌 버핏의 그죠?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한테 너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답변을 해주는지를 그죠? 단계별로 알려줘.
이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점 찍어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시면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안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저한테 간접적으로나마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녀석이 저한테는 나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 매매 기법을 기반으로 답변을 구성해주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너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해. 지금 그거 무료 버전이세요? 저요? 3만 원이에요? 네, 이건 3만 원 버전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전 무료 버전인데 네. 워런 버핏 투자 철학 기반 조언 이렇게 해서 딱딱딱 그렇게 나와요. 그거 네. 조금 다르다. 네, 조금 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 네. 답변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원래 네, 똑같은 질문에도 답변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것도 그래요. 컬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퀄리티 차이라기보다는 네. 얘가 질문을 할 때마다 원래 이 챗GPT나 AI 특성이 네. 똑같은 질문을 해도 계속 확률적으로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맥락은 비슷한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얘가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네. 저한테 5가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해하고 쉬운 비즈니스가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좋은 건지 합리적 가격인 건지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원칙을 적용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챗봇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파일을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라 해서 이런 구조가 나왔다고 네, 보시면 네, 돼요. 네. 그럼 얘한테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면 이제부터 워렌 버핏의 스타일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요. 어떤 네. 투자 관련 질문이든 편하게 물어보시게나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럼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볼까요? 뭐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 살까? 지금? 그렇죠. 네. 엔비디아 지금 살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물어보고. 저도 그죠? 물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좀 따져보세요. 네, 지금 사도 되는지 몇 가지 좀 따져봐야 돼.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열심히 지금 머리를 그쵸. 굴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한테는 네. 지금 나온 제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 네. 지금 사도 되는가?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네. 5가지로 사업을 이해하는가, 경제적 해자가 있는가, 재무 건전성이 있는가, 적정 가격인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저한테는 최근 AI 붐으로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네. 그러면서 실적을 좀 보여주고 경제적 해자가 있을 때 독점적이긴 해.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이 문제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야 될까? 당장 매수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네. 그래서 지금은 부분 매수를 좀 하고 조정 시 추가 매수를 하고 장기 투자 원칙을 유지하네. 버핏 스타일로 확신이 있다면 10년을 바라보고 사야 되네. 풀 매수는 위험하고 분할 매수 전략이 현명하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 금액하고 목표 기간을 정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고점 부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장기 투자할 거면 신경 쓰지 말고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집 네. 팔아서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챗봇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챗봇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건 무료 버전에서도 되는데 만드는 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됩니다. 만드는 네, 것까지.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네. 대로 22달러짜리에서 만드는 게 되는데 네. GPT 탐색에 들어가서 네. 우상단에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 만들기. 그럼 만들기를 누르면 실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만들기라는 게 있고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를 아까처럼 구구절절히 써주는 거예요. 그럼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만들어집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인터넷 링크로 뉴스를 알려주면 그죠? 뉴스를 그럼 그 뉴스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네. 뉴스 속 내용의 기업에게 그 뉴스 내용이 주식상으로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분석을 해주고 연관 주식들을 추천하는 챗봇을 만들어줘. 그냥 써볼게요. 쓰고 나서 이 녀석이 또 인터넷 검색을 해야 되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실행을 눌러요. 네. 그럼 이 녀석이 GPT 업데이트 중 이렇게 나오면서 쭉 뭔가를 합니다. 다 만들었대요. 벌써요? 네. 이름을 뉴스 주식 분석가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확인 좀 해주세요. 좋아. 이렇게 쓸게요, 제가. 좋아.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프로필 이미지도 만들어 본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프로필 사진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뉴스 주식 분석가 챗봇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앵커님이 써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하면 돼요.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네.
GPT 스토어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눌렀어요. 네. 그러면 이제 GPT 아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네. 뉴스 주식 분석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GPT 들어가서 뉴스 띄고 주식 띄고 분석가 이렇게 쳐보시면요. 그러면 작성자 김덕진 해가지고 뉴스 분석 후 관련 기업의 주가 영향과 추천 주식을 제공 이렇게 나올 거예요. 뉴스즈 맞아요. 작성자 그죠? 김덕진에서 네. 나옵니다. 그거 누르셔가지고 네. 그죠? 네. 채팅 시작 이렇게 하면 네. 챗봇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네. 아무 뉴스 링크나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원소스 뉴스 중에 네. 아무거나 뉴스 링크를 한번 넣어보세요. 네.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 추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업 부담 커지나? 이런 뉴스거든요. 네. 자, 요 뉴스를 제가 방금 만든 챗GPT에 그냥 링크만 걸어놓고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엔터 녀석이 눌러볼게요. 그죠? 네. 웹 찾아보는 중 이렇게 하면서 네. 최근 보도에 따르면서 뉴스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데 얘가 이걸 잘한 거죠. 뭐냐면 이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전략 변화 및 부담 증가라고 딱 요약을 해주고 호재 악재 여부는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악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련 기업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TSMC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하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네. 얘가 악재까지는 했지만 이게 지금 관련 기업이 그냥 어디 투자하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관련 회사들을 그냥 쫙 설명만 써준 거잖아요. 해주고 설명해 준 있어요. 거. 네. 이게 왜 그랬냐면 네. 제가 챗GPT 아까 그 챗봇을 만들 때 그냥 네.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줘 쓴 거잖아요. 그 명령 구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얘가 더 똑똑해지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들이 제일 잘 쓸 것 같다고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얼마나 구체화해서 주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거보다 좀 더 똑똑한 뉴스 주식 분석가를 또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이 녀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GPT 탐색에 아까 똑같이 들어가서 이번엔 내 GPT를 보는데 아까 있었던 내 GPT가 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이제 또 처음에 이 챗GPT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실제 이제 앞서서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네, 만들기에다가 네, 네. 여기 보면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구성을 누르면 매뉴얼적으로 분석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넣으면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있는데 네. 이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침. 이 지침이 뭐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내가 인터넷 뉴스로 알려주면 이런 내용을 쓴 거를 보고 지가 이런 식으로 설명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지침을. 네. 근데 이 지침이 약간 아쉬웠던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제대로 좀 고쳐서 써주면 네. 이 녀석이 잘 이해할 더 거잖아요. 똑똑해지겠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또 잘 쉽게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웍스 AI라는 서비스에 들어왔는데 네. 이 웍스 AI라는 서비스한테 제가 여기 내가 만든 비서에서 나만의 비서 만들기를 눌러서 이 녀석한테 여기 보면은 캐릭터 요술봉이라는 게 프롬프트 요술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녀석한테 아까 썼던 내가 인터넷 뉴스로 알려주면 해줘 라고 한 걸 넣은 다음에 요술봉을 한번 눌러보면 네. AI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명령문으로 요걸 바꿔줘요. 제가 네. 말한 네. 걸. 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꿨는데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쓴 거예요. 얘가. 지시문, 당신은 금융 전문가이자 주식 분석가다. 작업 순서, 이렇게 5단계로 해라. 출력을 이렇게 해라. 영향받는 기업명과 예상 호재 악재인지 분석 근거를 얘기해라. 관련 주식을 3개를 이렇게 추천을 해줘라.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이렇게 하고 제약 조건은 이렇게 해라. 네. 라는 식으로 써준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녀석을 제가 아까 그 챗GPT 만드는 녀석한테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똑똑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는 GPT 탐색에서 아까 이제 내 GPT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 구성이라는 녀석을 갖고 아까 있었던 이 복잡한 얘가 만들어 놓은 지시문을 여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만들고 이 녀석은 더 똑똑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똑똑한 뉴스 주식 분석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뉴스를 기반으로 그죠? 뉴스를 기반으로 주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가 영향받는 기업하고 네. 관련 주식 추천을 해줘라. 네. 3개의 업체를 추천해줘라. 이렇게 해서 탑3. 지금 이렇게 네. 만든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네. 만들기를 눌러서 네. GPT 스토어에다가 올려주세요. 올렸습니다. 네, 네.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됐습니다. 더 똑똑한이라고 쳐보세요. 더 띄고 똑똑한. GPT 탐색에 가서 더 똑똑한. 그죠? 그러면 뉴스 주식 분석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한테 채팅 시작을 눌러가지고 네. 아까랑 똑같이 이 반도체 이 보조금 지급 변경에 대한 뉴스 링크만 한번 제가 줘볼게요. 저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주면 뉴스 요약하고 영양 분석이 나오는 게 아까랑 좀 달라요. 실제 처음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처음에 했었던 녀석하고 비교를 해보죠. 저도 비교를 해볼게요. 네. 네. 보면 네. 처음에 제가 그냥 그냥 프롬프트를 명령을 막 주지 않고 막 그냥 얘기한 걸로는 이 녀석이 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서 뉴스의 핵심 주제, 호재 악재 여부 판단, 그 다음에 관련 주식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네. 이 녀석은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일단. 뉴스 요약 이렇게 해서 뉴스를 세 줄로 딱 요약을 하죠. 그리고 주가 영향 분석, 영향받는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상 영향 악재, 분석 근거 이렇게 나오고 연관 주식이 정확하게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텔이 나오는데 인텔이 왜 나오느냐? 미국인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뉴스에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악재이고 네. 그 악재 덕분에 인텔은 오히려 호재다. 네. 그리고 TSMC도 여기서 주문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ASML 같은 요런 애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재밌는 게 맨 마지막에 이 녀석이 개인의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이며 위 정보는 투자 권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까지 써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인텔, TSMC, 마이크론 딱 주네. 그쵸. 어떡해요. 빨리 팔아야겠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중요한 건 네. 이 뉴스를 저희가 삼성전자를 줘서 그런 거지만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분야예요. 네. 그럼 모르는 분야인데 이게 어떤 의미고 그럼 이게 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맥락이 뭐고 그리고 이걸 갖고 내가 모르는 주식들이 이런 걸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종목을 추천받는 이런 기법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마지막에 나오지만 네, 개인의 네.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이며. 그래서 어떻게 맞는 보면 말 했네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제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네. 전혀 모르는 분야나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고 할 때 네. 뭐에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양자와 관련된 뭐 네. 양자의 쪽에서 잘 모른다. 네. 뭐 관련 뉴스 주고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 네. 뉴스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때 또 다른 네. AI 도구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주식 투자에서도 AI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뭐 이 코너가 뭐 계속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뭐 네. 다음에도 뭐 이런 AI 도구로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주식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드리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끝나고 가시기 전에 네. 인터뷰 다음 날짜 잡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앵커님 너무 재미없으셔서 이제 저 안 볼 줄 알고 아까 좀 퇴근을 빨리 하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 아, 지금 제가 네. 네. 심도 있게 듣고 있어요. 네, 제가 네, 약간 네. 포커페이스여가지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요즘에 챗 GPT에서 딥 네.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난리라고 하던데. 네. 어떤 거예요? 써보셨어요? 네, 앞서서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생각을 기피하는 게 딥 리서치를 딥 보여드린 리서치. 건데 네. 실제 제가 딥 리서치의 파워를 네. 좀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제가 만든 결과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시를 보시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실은 제가 이제 딥 리서치를 제 논문 준비할 때 좀 많이 쓰거든요. 활용하셨군요. 네, 그래서 논문 내용도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네.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저희가 딥 리서치라는 게 아까 심층 리서치 기능이 딥 리서치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뉴스레터 할 때는 네. 이 녀석이 문답을 해줘서 되게 똑똑했지만 결과물이 어차피 뉴스레터는 단순하니까 네. 막 차이난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제가 네. 만들어서 캡처를 해놓은 건데 제가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만들어 놓고 바로 2월 3일날 캡처를 해놨던 건데요. 놀라실 정도의 네. 결과가 나왔나요? 왜냐하면 네. 제가 2019년 11월에 네.
되게 좀 복잡한 논문 하나 썼어요. 네. 유튜브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한 연구였는데 네. 막상 하려니까 쉽지도 않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를 한번 딥 리서치라는 게 좋다는데 써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뭐라고 시켰냐면 명령을 일단 복잡하게 시켰어요. 네. 2019년 11월에 김덕진이 작성한 유튜브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한 실증형 연구 사회 연결망 분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여기까지 논문 제목이거든요. 엄청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논문이 퍼블리싱된 이후에 관련 연구들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서 선행 연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논문에 내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해서 작성해줘. 이 녀석이 똑같이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뭐라고요? 논문의 선행 정렬을 포함한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초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구 방법론을 어떤 걸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해 드릴까요? 3번, 연구 범위를 2019년 이후만 할까요? 아니면 기존 연구를 다 할까요? 4번, 출처 선호도를 어떤 유형의 연구를 해드릴까요? 다섯 번째로 논문 언어를 정리할 내용을 한글로 작성할까요? 영어로 작성할까요? 질문에서부터 벌써 감동받으셨구나. 그쵸. 감이 온 거죠. 얼마나 이게 똑똑하게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해줄지. 왜냐면 질문이 퀄이 다르니까. 써본 사람은 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어쨌든 저도 이제 네. 학생들한테 하면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막 급할 때는 조교한테 좀 뭘 리서치를 시키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리서치 시키는 게 어려워서 그냥 제가 할 때가 많거든요. 뭔지 아시죠? 뭐 시키려면 또 이거 알죠, 맥락도 알죠. 설명해주고 막 네. 해야 되니까 아, 네.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할게. 아, 아니야 내가 할게 이랬는데 야, 이 녀석이 벌써 주는 거니까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래 한번 해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연구의 초점은 알고리즘 및 출처 시스템이 필터 버블에 미치는 영향하고 필터 버블의 완화 방안에서 찾아주고 연구 방법론은 사회 연결망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기반의 연구도 포함하고 실험 연구도 포함해줘 쓰고 세 번째로 연구 범위는 2019년 이후의 연구만 포함하고 네 번째는 출처 선호도를 SCI급 저널이나 해외 논문 중심으로 하고 다섯 번째 논문 언어는 글로벌 논문도 보지만 정리하는 거는 한글로 해줘 이렇게 시켰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시작을 하더니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리로 공유하겠대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혼자 막 리서치를 하는데 아, 지가 이 사이트도 갔다가 한국어로 정리하고 있어, 인식하고 있어, 막 혼자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하면서 극단주의도 보고, 막 논문도 보고, 그러면서 논문을 계속 읽으면서 지가 정리도 하고, 유튜브 권장 시스템도 보고, 5분 동안 얘기한 다음 생각을 한 다음에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태로 공유하겠습니다. 하고 딱 정리를 하는데 네. 딱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죠. 유튜브 필터 버블 현상의 개요. 이러면서 유튜브 필터 버블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 얘가 저는 이제 리서치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쫙 정리를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필터 버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또 2010년 이후에 내용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정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논문의 선행 연구 쓰는 방식으로 얘가 정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 녀석이 링크를 주면서 실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제가 모르는 영역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얘가 정리를 해서 심지어 2023년에는 10만 개의 가상 계정을 갖고 정치 성향을 다르게 설정해서 하는 와, 이 연구를 엄청 사람들이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까지 느끼고 연구 시사점까지 주고 내용까지 정리를 쭉쭉쭉쭉 해주고 나서 관련돼서 정보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까지 주는 거죠. 우와. 그래서 이걸 딱 그게 보고 5분 안에. 네, 그걸 딱 예. 보고 느낀 게 야 이거 냉정하게 진짜 내가 정말 맘먹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나를 모르는 학술지에 내도 일단 통과는 먹히겠다.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보통 제안을 하고 학술지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네, 네. 학술지 제안용 논문 끝났다. 그 정도 퀄이 나온 거죠. 네, 이 정도 네. 퀄이 나왔대요. 근데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이제 제가 SCI급 저널이나 이런 거 연결해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이 학술지가 유료 DB가 많아요. 돈 내고 써야 되는. 근데 이 유료 DB에는 아직 얘가 접근을 잘 못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픈 AI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아직은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20 돈 내는 사람들은 쓸 수 있고 네. $22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22 쓰는 사람들 몇 번씩 열어주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20 쓰는 사람들은 이거 돈 너무 많은데 안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때 기대하는 게 돈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유료 데이터를 연결해 주지 않을까. 아.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안 쓸 수 없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좀 더 올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생각해 보면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30만 원 정도 내고 쓰면
우리 직원 한 명 쓰는 수준을 낼 수 있으니까 유료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가격도 비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료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유료 데이터를 쓰면서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네. 어차피 제가 쓸래도 유료 DB 돈 내고 써야 돈 되잖아요. 내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네. 비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딥 리서치를 보고 사람들이 놀래하는 네,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까지 좀 마지막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좀 이게 이제 보도가 잘 안 돼서 아쉬웠던 건데 뭐예요? 실은 오픈 AI가 네. 그 아시면 샘 알트먼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오기 전날 전전날에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어디 있었더라?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어요. 맞아요. 일본에서 지금 네. 보여드리는 이 딥 리서치, 심층 리서치 기능을 일본에서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발표하고 그 시연을 소프트뱅크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손정유 회장 있는 네. 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실제 이 딥리서치라는 기능 다음에 나와서 우리나라 와서는 그냥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하고 제휴하겠습니다 정도의 그냥 뉘앙스만 얘기했고 그리고 뭐 카카오랑도 실제 카카오가 뭐 협업을 한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카카오가 오픈 AI 서비스를 그냥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냐면 소프트뱅크랑 오픈 AI가 아예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합자 회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분 넣고 사인까지 해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뭐 하냐면 일본에 있는 상위 기업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실제로 그러니까 마사요시 손이 얘기한 그 이야기대로 하면 이 현장에 일본 상위 50% 이상의 주식에 올라간 기업들의 대표가 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최고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이 다 모여서 이들이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만드는 합자 회사의 솔루션을 쓸 건데 그럼 이 솔루션이 뭐냐?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와 연결된 딥 리서치 기능이 있는 걸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똑똑한 애가 회사의 정보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 정도 뎁스 있는 보고서를 쓰는 이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일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는 솔루션을 오픈 AI랑 소프트뱅크가 같이 하면서 이게 잘 되면 그걸 갖고 글로벌로 나간다는 겁니다. 일단 해보고. 네.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회사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똑똑한 보고서를 5분, 10분 안에 쓸 수 있는 게 일본에서는 올 상반기면 된다는 거예요. 아, 상당히 이게 의식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일본에서는 정말로 사무직이 필요 없거나 확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가능한 게 말씀드린 대로 네. 일본은 노령화 때문에 실제로 사무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결국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거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장님 아니면 실무진,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역으로 말하면 신입사원들에게는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이미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이 말씀드린 에이전트 네네. 그리고 그것들이 더 똑똑해지는 딥 리서치 같은 추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정도 솔루션까지 쓰지 않더라도 이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 오늘 챗GPT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네. 오늘 꼭 보고만 끝나지 마시고 네. 네, 스마트폰에 챗GPT 설치하시고 네, 딥시크는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특히나 스마트폰 앱 잘못 설치하시면 중국에서 개인정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챗GPT를 설치를 하시고 무료 버전에서도 꽤 똑똑하게 되니까 써보시고 음성하고 대화도 하시고 아까처럼 막 주식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시도해 보시면서 아, 이 녀석이 여기까지는 되는구나 이 녀석은 아직 아쉽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스타게이트 설립의 일환으로도 보는 건가요? 오픈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뭐 일종의 스타게이트의 스타게이트. 일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스타게이트랑 또 별도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에 소프트뱅크가 이미 투자를 많이 했고 실제로 최근에도 추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말씀하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RM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인프라까지 설립하는 것까지 좀 포함된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타게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그때 발표했던 게 일본판 스타게이트도 만들겠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건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드웨어를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뭘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합자 회사가 그 엄청난 인프라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똑똑한 AI로 기업들에게 정말 완벽하게 기업 내부의 데이터까지 알고 있는 보고서를 써줄 수 있는 녀석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어쨌든 딥 리서치의 충분한 활용성은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근데 나는 당장 뭐 저기 논문을 쓰는 건 아니고 나는 네네네. 그냥 집에 있는데 뭐 전업 투자하는 정도야. 그래서 네네네. 여기에 돈을 그렇게 과하게 쓰기는 조금 부담된다. 하시면은 조금 다른 경로가 또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챗GPT에 22달러짜리도 조만간 몇 네. 번씩 들어올 거니까 네. 그거를 써보시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나마 딥 리서치가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라는 걸 좀 해보시려면 몇 개의 도구들이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젠스파크라는 앱이 있는데 네. 이 젠스파크라는 서비스 안에서 심층 리서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층 리서치 기능이 약간 챗GPT랑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좀 효율적이니까 써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소장님. 네. 투자 관련해서 저희가 GPT를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겠다라는 감이 왔어요. 답변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또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판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저희한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AI는 아직까지 100점짜리를 정답을 내놓지는 못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이 녀석이 나오는 거를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너무 똑똑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녀석이 보고서를 너무 잘 써요. 그래가지고 부장님들이 처음에는 좀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 막 의심 안 하고 그냥 잘 쓰는 대로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갖고 오는 보고서를 우리 대표님한테 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맨날 그냥 갖다 드렸다가 대표님이 갑자기 네. 부장님한테 야, 김 부장, 너 이런 말도 안 되는 초보적인 실수를 해왔어? 라고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부장 잘못이죠. 부장 잘못이죠. 맞습니다. AI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우리의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씩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실은 그 구글도 이번에 또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뭐 그래요. 어떤 거예요? 뭐냐면 네. 아시겠지만 슈퍼볼 시즌이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네. 슈퍼볼 시즌에는 비싼 광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비싼 광고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구글이 이번에 슈퍼볼 광고를 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어떤 캠페인을 했느냐. 미국 50개 지역의 중소기업을 돕는 공익 캠페인을 했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챗GPT가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서비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 회사를 위한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든다는 건 어떤 내용을 주면 이 내용을 막 갖고 와가지고 구성도 하고 내용을 했을 텐데 네네. 거기 나온 것 중에 위스콘신주에서 광고를 딱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뭐가 써 있었냐면 고다 치즈가 전 세계 치즈 소비량의 50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거짓 문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실제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광고에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그거를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실은 그 구글의 바드가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난리 나고 이거 잘못 헛소리한 거 아니야? 환각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구글의 답변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거는 환각은 아니고요. 네. 얘가 웹사이트를 가져와서 본 건데 이 웹사이트 내용이 논란이 있는 사이트의 걸 갖고 와서 붙여서 출처가 조금 그랬구나. 출처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 AI 자체의 잘못은 아니에요 라면서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구글도 그 검증 제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아까 보시면 수많은 웹사이트 막 갖고 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거 진짜로 논문에 쓰려고 하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있던 출처를 최소한 다 하나씩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하면서 네. 정말로 이거 내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시고 AI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럼 진짜로 우리 생각하는 것도 금방 줄어들고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연구한 보고서에서 AI 너무 많이 쓰는 사람 중에 비판적 사고가 없는 사람은 실제로 머리가 나빠지더라. 이런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이번에. 충분히 논리적인 말 같은데요, 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네. 이 AI를 쓰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총명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 녀석한테 효율성을 내려면 네. 반드시 이 녀석이 내오는 결과들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출처를 보는 비판적 사고를 갖고 항상 봐야 된다. 이 녀석이 너무 똑똑이라도 이 똑똑이를 항상 매 눈으로 지켜보는 부장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고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요즘에 또 초빙 교수로 네.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분위기 한번 마지막으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 실제로 제가 있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도 이번에 좀 신규 학과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AI 실무활용학과도 생기고 뭐 네. AI 학과도 생겼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실무활용학과가 생겼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네. AI를 예전에는 정말 구조적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 배우고 프로그래밍 개발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컴퓨터 AI 공학이나 AI를 했는데 네. 이제는 내가 그런 거 잘 몰라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에서도 충분히 공부하고 배울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과도 생기고 저도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AI가 이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쓰는 만큼 보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에서 AI를 활용해서 내가 조금 더 효율화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AI가 뭐 멀리 있고 무섭고 뭐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도구의 하나로서 우리의 일에 효율화를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명언이 나오네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쓰는 만큼 보인다. 네. 요건 지금 AI 대중화 시대가 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어떤 시류의 변화의 흐름에 빨리 뛰어들어야지만 이걸로 인한 많은 어떤 개슬레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고 얘도 너무 많이 오늘 들어주셔가지고요. 정말 내 실생활에서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다음번에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유용한 미천이 얘기를 다 제가 드러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아니 부족합니다. 제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네.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네. 다음 편에서도 김덕진 소장님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